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 황동규 시인의 기항지 1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항지가요, 이 시리즈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그중에 이제 1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별로 길진 않은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여러분 황동규 시인 잘 아나요? 예, 황동규 시인이요. 2027학년도 수능 특강에도 나온 시인이야. 달밤이라는. 근데 이 시인이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죠. 황순원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알지 여러분? 알잖아. 예, 황순원 작가의 아들이에요. 이 기항지라는 작품은 우선은 기항지가 뭔데 라는 걸 알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이 기항지가요, 육지의 끝이자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곳.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아주 쉽게는 배가 잠깐 경유하는 곳이야. 잠깐 머무는 곳. 이 작품의 안에 나오는 공간이 바로 배가 잠깐 머무는 항구예요. 그걸 우리는 기항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봐. 요렇게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야. 거기에 요렇게 배가 잠깐 머물고 있거든요. 육지, 바다. 육지는 정착이고요. 바다는 떠남, 방랑 이런 의미로 읽어낸다면 정착과 방랑을 딱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기항지다. 바다가 여기 묶여 있지만 얘는 일시적으로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거고 결국 바다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이 망망대해 배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바다겠죠.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목의 의미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는요, 정착과 방랑 사이의 고뇌를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이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요, 나는 정착 사이에서 고민이 돼, 방랑 사이에서 고민이 돼, 난 그래도 정착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 방랑에 마음이 기울어, 이러지 않아요. 네,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요,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외부 사물들, 외부 장면들, 외부 대상을 통해서요, 내적인 성찰을 하고 화자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외부 풍경 묘사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내 마음은 이래 라고 안 하고요.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여러분 봐. 요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여기로 나가는 곳 바다. 화자가 걸어가지고 온 곳은 바로 이 항구거든. 이 항구는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인데 얘는 사실은 기항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화자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길게 부는 한지, 차가운 땅의 바람. 겨울이야 지금.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라는 건 흔들림이 있잖아. 그래서 이 바람이요, 바다 앞에 집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흔든다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죠. 이것은 화자의 내면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흔들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외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집이 막 이렇게 흔들려? 아니잖아. 근데 이 추운 계절에 바람이 막 불고 화자는 이 항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 집들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자, 긴 눈이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에 종이돈 지폐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화자의 행위 보세요. 주머니에 그냥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그림자 하면 어두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꺼버리고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간다. 여기서 배 있는 데가 바로 이곳 항구를 얘기합니다. 화자가요, 이 항구로 내려오는 이 과정의 모습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하고 다운되어 있죠. 쓸쓸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돈 딱 보고 구겨서 넣어버리고 담배 조금 피다가 버려버리고, 맞지? 그러면서 이제 배 있는 데로 왔어.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더 그리고 시작해. 여러분이 사실 이 그림 하나만 딱 보면은 엄청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다시 갑니다. 근데 이 배 있는 데로 왔는데
정박 중에 어두운 용골들이, 용골은요 쉽게 말해서 배의 선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각주로 줬는데요. 선박 바닥의 중앙을 받치는 길고 큰 제목, 그러니까 배에 바닥을 받치는 큰 기다란 그런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냥 배의 일부잖아. 그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봐봐. 정박 중에, 여기 정박해 있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요렇게 들고, 항구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거는 화자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막 내면이 좀 혼란스러워 흔들리면서 배 있는 데까지 걸어왔는데, 이 사람은 배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정박해 있지만 얘가 떠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잠깐 머물다 가는 경유지니까. 바다로 향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랑, 자유, 떠돔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착이거든. 근데 이 사이에 고뇌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난 너무 갈등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 육지에서 슬슬 걸어서 바깥으로 나가야지 하고 배 있는 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방랑 쪽으로 기울었나 싶은데, 가만히 여기 와서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뭐야, 얘네들이 여기로 향하지 않고 이 안으로 향하고 있잖아 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럼 이건 정착을 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착에 대한 욕망과 방랑해야 되는 어떤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 이렇게도 봅니다. 그럼 이 대목을 상징적 의미로 풀면 어떨까? 화자의 내면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자아를 들여다보고 있는,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네라고도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정착과 방랑 사이의 그 흔들림을 응시하고 있는 화자를 이런 외부 풍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한번 볼게. 여기 소소하게는 의인법도 챙겨갈 수 있겠죠. 얘네가 고개가 어디 있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볼게요.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개의 눈송이가 날리고 있어. 봐봐. 하늘을 봤더니 여기 막 눈이 날리고 있어. 얘는 흩날리는 이미지, 하늘에 떠다니는 이미지, 부유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떠다닌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새로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늘에 새가 있고요. 이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나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 내리고 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새 하면요, 얘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대상이고 또 방랑의 이미지에 더 가깝죠. 정착보다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늘 높이 비상하는 존재다라고 해서요, 화자의 내면이 갑자기 화자의 시선이 눈송이와 하늘의 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갈등은 갈등인데 그 다음에 방향을 어쩌면 자유롭게 비상하고 떠돌고 떠나는 그런 쪽으로 기운 게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또 이 기항지2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2가요. 시작하는 점이 배에서 정착된 배가 이렇게 딱 출발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작품을 좀 감상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작품 자체만 갖고 보는 거는 여기까지가 다고,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로 읽어드리자면, 이 작품과 관련해서 수능 완성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나에서는, 이 작품이 나로 나왔거든. 배를 타고 떠도는 중 잠시 머무르는 기항지라는 특정한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방랑하는 현실과 정착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낸다. 또한 외부의 사물들을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내적 성찰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특정 공간에서 포착한 다른 대상을 통해, 이때 다른 대상은 눈이라든지 새, 하늘을 나는 새 정도 되겠죠. 화자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짠!
네, 정착과 방랑 사이의 갈등 정도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쌤서희 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의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